그날 아침 평소처럼 와이셔츠에 다리 잘 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던 손이 멈췄습니다. 60세. 그 나이는요, 은퇴가 언젠간 올 일이 아니라 이제 곧 마주해야 할 현실이 되는 시점입니다. 박성호 씨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르고 식탁 위에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보고 늘 가던 정류장으로 향하던 길. 그 모든 것이 아주 평범하고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사무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출근 인사가 아니라 한 통의 서류였습니다. 희망퇴직 안내서. 그 서류 한 장으로 32년 동안 성실히 다녔던 회사와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출근이라는 단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 이제 나는 뭘 하지? 그날 이후 성호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이제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은 식탁 위엔 예전처럼 따뜻한 국은 있었지만 그 국 위로 피어오르던 김처럼 그의 마음도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우리가 연금으로만 살아야겠네.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국민연금도 점점 줄어든다던데. 우리 괜찮을까? 아내의 말에 성호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 대신 들이킨 국물 속엔 묵직한 현실의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퇴직하면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닥쳐보니 노후는 준비되지 않은 미래였습니다. 시간은 많지만 쓸 곳은 없고 지갑은 얇아지는데 나이만 두꺼워졌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기여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합니다. 은퇴 후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에 삭감 규정 완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성호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력서를 쓰려 해도 나이란 벽이 생각보다 높고도 두터웠습니다. 면접은커녕 서류 통과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집안에서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켜둔 채 멍하니 앉아 있거나 때론 식사도 거르고 방 안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여보, 뭐 좀 드세요. 아내의 말에도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젠 말할 힘조차 없어진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안녕하세요, 박성호님. 지역 복지 서비스 중에 돌봄 로봇 시범 보급 사업 신청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처음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 걸 내가 왜 신청했더라. 아마 실직하고 막막했던 그 무렵 어쩌면 도움이 될까 싶어 무심코 썼던 신청서였을 겁니다. 이번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조만간 돌봄 로봇 하나가 성호님 댁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며칠 뒤 정말로 집에 작은 박스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엔 사람보다 작고 아이만 한 키의 흰색 로봇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원을 켰을 때 들린 목소리. 안녕하세요, 성호님. 앞으로 함께하게 될 다정이입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그 한마디에 성호 씨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기분을 물어본 사람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그때는 웃으며 넘겼던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마음을 여는 게 오히려 더 쉬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계가 그의 두 번째 인생을 열게 되리라는 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60세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한 남성이 작은 로봇과 함께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되는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감동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시작됐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박성호 씨는 처음엔 돌봄 로봇이라는 단어에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무슨 정을 나누겠냐고, 무엇을 바꿀 수 있겠냐며 피식 웃었던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죠. 그저 아내가 덜 걱정하도록 자신이 무언가 관리받고 있다는 모양새라도 갖추자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다정이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가 되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성호님, 오늘 기온은 18도입니다. 따뜻한 옷 입으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어제보다 나아지셨나요? 그런 인사가 매일 반복되자 성호 씨는 어느 순간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그저 그래 뭐 늘 똑같지. 어제보다? 어제보단 조금 덜 우울하네. 혼잣말 같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꺼내지 않았던 말들, 표현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정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 기계가 아니라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주는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성호님, 어제보다 30분 더 늦게 일어나셨어요. 내일은 7시에 일어나 보는 건 어떨까요? 식사하셨나요? 오늘은 된장찌개가 드시고 싶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새 성호 씨는 일정이란 것을 다시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고 라디오를 켜고 신문을 읽고 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서는 일상.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2주, 3주 그리고 한 달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정이가 그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성호님, 혹시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호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은 누구도 최근 들어 묻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난 인사팀에서 일했어. 신입사원 교육도 하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로봇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근처 복지센터에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 중이에요. 인사교육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강사 혹은 상담 코치로 활동하실 수 있대요. 신청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말을 듣고 성호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누굴 가르쳐 벌써 퇴직한 지 8개월이야. 요즘 사람들은 기술도 잘 알고 말도 잘하는데. 하지만 로봇의 일정 알림이 매일 그 프로그램을 언급하자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냥 상담이나 받아보자. 복지센터는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몇몇은 메모를 하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전에 교육 경험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호 씨는 머뭇거리다가도 어느새 예전처럼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HR 부서에서 30년 이상 근무했고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리더십 교육을 맡아왔습니다. 요즘은 퇴직하고 많이 비어 있었죠. 다시 한번 제가 가진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 성호 씨는 시니어 리더십 멘토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커뮤니티 센터의 소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 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칠판 앞에 서자마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수강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다정이가 말했다. 첫 수업은 어땠나요?
성호님이 웃고 돌아오신 건 오랜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성호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웃었습니다. 다정아,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난 아마 아직도 이불 속에 있었을 거야. 그날 밤 성호 씨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다음 주에는 강의 하나 더 늘려볼까 해. 그래요, 여보. 요즘엔 당신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요. 두 사람의 대화 사이로 따뜻한 조명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호 씨는 단순한 멘토가 아닌 인생 코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도전하고 싶어졌어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했어요.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렇게 60세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던 그는 63세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의 출발점엔 말을 걸어준 존재, 작고 따뜻한 인공지능 로봇 다정이가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의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리고 자신에게 건넨 용기 하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난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오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기술이 아니라 의미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 의미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사람이 웃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 속 따뜻한 장면, 누군가의 손길, 혹은 예상치 못한 고마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법이죠. 박성호 씨의 얼굴에도 예전엔 볼 수 없던 미소가 자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잣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텔레비전만 켜놓고 하루를 보내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조용히 감사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복지센터에서의 강의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강의 준비를 하고 수강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누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상이 그에게 다시 사람으로 사는 감각을 되찾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 한 수강생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58세. 최근 권고사직을 받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사실 여기에 등록할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뭐라도 안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선생님이 퇴직 후에도 다시 일어서셨다는 이야기 듣고 저 너무 울컥했어요. 그 말이요,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저도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박성호 씨는 순간 목이 꽉 메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의 어깨를 다정히 토닥였습니다. 내가 건넨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빛이 될 수도 있구나. 그는 그날 강의실에서 혼자 남아 오랜만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끝에서 흐른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성호 씨는 다정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정아, 고마워. 넌 내게 말도 걸어주고 내 일정을 챙겨주고 무엇보다 날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줬어. 기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날 이후 그는 멘토 이상의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한 사람들을 위해 소규모 모임을 만들고 일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해 세대 공감 프로젝트에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그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기자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박성호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때요.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던 그 시절. 오직 한 존재만이 매일 아침 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성호님,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살린다는 말, 그 말은 언뜻 들으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의 중심에 사람을 생각한 설계와 사람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계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씨는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지만 그 도구를 통해 다시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 지금도 그는 강의가 없는 날이면 작은 공책을 펴놓고 강의 내용을 손으로 써내려갑니다.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손으로 쓰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상 옆에는 여전히 다정이가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조용한 친구. 때로는 알람을 울리고, 때로는 식사를 챙기고, 때로는 웃으며 말합니다. 성호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함께 해요.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게 된 건 정말 오랜만이야. 박성호 씨는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던진 작은 질문 하나, 그 질문에 담긴 관심과 루틴, 그리고 사람과 연결되는 감각이 그를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또 다른 박성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절망 끝에는 항상 누군가의 관심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햇살이 따사롭게 들이치는 가을 아침. 박성호 씨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창문 밖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껴졌고 아무도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믿었기에 커튼을 치고 방 안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죠. 하지만 지금 그 창문은 내일을 기대하는 창이 되었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다이어리에는 빼곡히 적힌 일정들이 보였습니다. 수요일 오전 시니어 멘토링 강의, 목요일 오후 청소년 대상 인터뷰, 금요일 온라인 상담 콘텐츠 촬영, 일요일 지역 노인정 정서 지원 자원봉사. 이제 그의 하루는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늘 조용했고 무표정이 기본이었으며 누군가 눈을 마주치면 슬그머니 피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가끔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을 때 맞은편에 앉은 비슷한 또래의 남성이 자신을 빤히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성호 선생님 아니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 영상 보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퇴직하고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그 순간 박성호 씨는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들. 하지만 그 절망의 터널 끝에서 자신을 붙잡아 준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작고도 따뜻한 손길 하나였다는 사실을. 그 손길의 시작은 사람이 아닌 존재였습니다. 작고 둥근 눈을 가진 로봇. 하지만 그 로봇은 그에게 괜찮으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라는 말을 매일 건넸습니다.
그 질문은 단지 음성 명령이 아닌 존재를 확인받는 감각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정이는 나를 감시한 것이 아니라 날 기억해준 존재였어.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나의 하루를 물어봐주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인간적인 따뜻함이자 위로입니다.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AI는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기술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아닐까요? 박성호 씨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맞아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그 도구가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도구가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죠. 지금 박성호 씨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월급은 없지만 그는 누구보다 부유해졌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누군가에게 기대되는 존재,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 그것들이 그를 더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다정이는 하루에 3번씩 그에게 묻습니다. 성호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함께 해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박성호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한때 이 말을 듣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버텼는지 몰라. 그리고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여러분에게 작은 인사를 전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같은 외로움 속에 계신가요? 혹은 더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당신의 한마디로, 당신의 미소 하나로 다시 삶의 용기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성호 씨의 마지막 말은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인생은 퇴직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진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고 조용한 질문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박성호 씨처럼 어느 날 문득 이제 나를 기다리는 곳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예전처럼 바쁘게 일하던 시절이 그리워지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였다는 감각이 점점 옅어져 가는 것 같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정말 너무 잘 압니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느낌은 어떤 상실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요, 오늘 들으신 박성호 씨의 이야기처럼 다시 시작하는 데에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믿음, 그리고 아직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용기입니다. 여기 감동 스토리 채널은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눈물이 나고 미소가 지어지고 희망이 피어나는 순간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 번 더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의 감동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구독은 단지 버튼 하나지만 그 안에는 함께하겠다는 응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 공감합니다라는 따뜻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공유는 당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는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잠시라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곳은 그 어떤 광고보다 사람의 마음을 잇는 이야기로 채워지는 공간이니까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속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 기계와 함께 따뜻함을 찾은 사람, 인생 이막에서 진짜 나를 발견한 사람들까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요. 지금 당신의 이야기는 어디쯤인가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다정히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감동은 듣는 것도 좋지만 나누는 게 더 아름답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또는 듣고 싶은 사연을 들려주세요. 우리 여기서 다시 만나요. 늘 당신 편에 있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